좀 궁금한 게 친구들이 만나면 부동산 사야 돼 말아야 돼. 네. 그거 이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 결국 금이라는 거지. 뭐 이제 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사실 그 쌀러를 살 때와 팔 때와의 그 네. 간격을 마진이죠, 안 하는 게 마진. 네. 마진이 없어. 네. 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은 팔 때와 살 때 차이가 더 나요. 네. 그걸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 네. 이익이 나려면은 또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이거는 경제 상식으로 알아두기 위해서 네. 금시장과 환율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금을 투자할 때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전 세계가 금본위 화폐제라는 걸 썼어요. 그렇죠. 화폐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10,000원 써서 드린다고 이게 다 신뢰감이 있는 그런 화폐는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나 돈을 찍을 때 신뢰감이 있으려면 담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금의 바탕에서 돈을 찍는 겁니다. 아하. 금이 있는 만큼 화폐를 가질 수 네, 있어.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보면은 네. 금 가격이 1온스에 얼마였냐면 10달러였습니다. 아하. 금을 1온스 보유하고 있으면 10개의 달러를 찍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언제 바뀌게 되냐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요. 아하.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달러를 찍어 뿌릴까 하다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안 되겠다. 1온스에 35달러 찍어 이렇게 합니다. 금 시세가 1온스에 10달러에서 3.5 1온스에 35달러로 바뀐 겁니다. 3.5배가 오른 거네. 네, 그렇죠. 금시세가. 금이 바뀐 게 아니라 종이 돈이 더 많이 지켜나온 그렇죠. 거죠. 기준이 바뀌었네. 네, 그러다가 1971년으로 점프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미국의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달러 필요 없고 금으로 줘.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뭐라고 하냐면 짜증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금본위 안 해! 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없어버렸어요? 금본위 폐지해버렸어요? 폐지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금에 묶여있던 달러가 확 풀려나오기 시작하죠. 아하. 그래서 1온스에 200달러, 1온스에 500달러, 1온스에 600달러 돈이 막 풀려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979년의 어느 날 금 시세가 1온스에 700달러까지 뜁니다. 예. 막 10달러 하던 게 예. 700달러를 갖다 금 그렇죠. 가진 사람들 떼부자 됐겠네? 금이 갑자기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종이 돈이 타락한 거죠. 그렇지. 종이돈이 타락한 거지. 네, 종이 금은 돈이 가만히 타락한 있는 거죠. 거고. 그러면 조금만 더 가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걸 했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을 찍어 뿌렸답니다. 그렇지. 양적 완화. 그랬더니 찍어 뿌렸어. 1온스에 2,000달러를 갑니다. 그게 2011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 2013년, 14년에 미국 경기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1온스에 1,900달러까지 나가 있었는데 훅 빨아들이는 겁니다. 어. 그래서 2013년부터 금 가격이 팍팍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6년, 17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1,050불, 1,10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예. 인상을 하면서 달러를 빨아들이게 되면 금 가격이 무너지는 영향이 나타나게 되죠. 오케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걸 합니다. 그렇지. 그게 뭐냐면 돈을 다시 뿌려준다는 얘기죠. 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금 가격이 한동안 쩔어 있다가 툭 올라가. 하고 뛰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원래 한 1,200불에서 막 빠박빠박 하다가 작년에 금리 인하 해야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툭 튀어 올라가서 지금은 한 1,550달러? 예, 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550달러. 예, 요 정도 있습니다. 온스당. 1온스. 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할까 인하할까 요걸 보셔야 돼요. 인상할까 인하할까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CNN 보면서 트럼프 얼굴 쳐다보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예. 뭐라 그러나 올리실려나?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계속해서 전 세계가 돈을 갖다 계속 뿌린다는 얘기죠. 금 가격이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종이 화폐가 늘어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줄어드느냐에 판단하시는 게 따라서 핵심입니다. 금을 보아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 갔지? 네. 진짜 저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정국은. 근데 네가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전 국민이 끄떡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네. 어디다 저축하는 게 좋은가? 뭐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금에 관련된 것도 별거 아니에요? 네. 돌 때 받은 금반지 갖고 있을까 네. 팔까 뭐 이 네.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금반지를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빚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때 화폐 공급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화폐가 더 타락을 하게 되겠죠. 타락하시지. 예, 화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 가격이 맞아요. 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금이라는 자산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몰라 금이 아니네요. 금이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돌 몇 번 하고 결혼 때 한 것까지 해갖고 금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대답이 그죠?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아, 네. 이게 저의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네. 이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저성장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밑에다가 포트폴리오 보험 자산, 금이나 달러 금이나? 같은 거를 적립식의 형태로, 적금의 형태로 조금씩 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이나 달러를 적립식으로 사라는 말씀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제 친구가 지가 살려고 그러면은 늘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네, 사고 네. 또 살려고 그러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못 네,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못 사봤다는 네. 거예요. 네,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네, 나가. 절대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적립식으로 그렇습니다. 살아. 네. 여러분 제가 네. 꼭 집어드렸죠, 여러분을? 제가 웃는 거 봐봐.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두 하나만 번째.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풀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요. 아하.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건 4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 그냥 골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한테 여태까지 음. 너무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물건을 너무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중 무역 적자를 줄여달라.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너네 위안화를 갖다가 맨날 위안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너네 수출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위안화 절상해라. 세 번째는 이제 너네 금융시장 개방해. 그래야지 우리 미국 기업들이 너네 들어가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네 금융시장 개방해. 싫어할 왜냐면 것 같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서 이게 금융시장을 닫아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기술이구나. 첨단 기술에서 엣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을 이게. 넘어서서. 그렇죠. 제조 2025라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너네 그것도 하지 마.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이 4가지가 큰 골자로 나눠지는데요. 이 4가지를 중국이 한꺼번에 들어주면 중국은 죽어요. 큰일 나지. 예, 이거 말도 안 돼.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라 걱정을 넘어서서 세계 걱정까지 해야 돼, 지금? 네. 이게 그래서 되게 복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복잡하다. 미국이 그냥 초반부터 막 금리를 인하해주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투자가 실종이 되고 그럼 경제 기초 체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약해지지.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좀 많이 낮추게 될 것 같아요. 돈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게 되면 참 오랫동안 고전을 했었던 중국 자산도 조금 더 이제 빛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네. 예, 중국 쪽에 있는 투자 자산 쪽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중국 주식.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긴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제 생각엔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일반인이 환율 금리를 알려고 그러고 왜 일반인이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나? 네, 그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돈이 되게 쉬웠어요. 네. 그냥 네.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적금 옛날에 우리 왜 9% 10% 줄 네,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거기 갖다 넣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퀄리티를 쫄라매고 적금만 넣어도 네, 돈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은 어려운 네,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를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저는 이제 좀 책을 쓰면서도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한 거지만 결국에는 투자라는 걸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뭐 어떤 좋은 기업이 있냐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데 그거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네. 아까 거시경제라는 말씀 드렸는데 환율과 금리는 전체적인 경제의 큰 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항이 있고요. 어항 안에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주식 기업을 보시는 분들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와 같이 똑같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어항이 깨질까 안 깨질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항이 깨져서 물고기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렇지. 아마존처럼 강한 물고기도 3일 동안 나와 있으면 죽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하나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경제 환경이 어떤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환경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게 환율과 금리라고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환율 금리를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환율 금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쭉 한번 보시면서 실전 속에서 좀 배우시면 감이 조금 더 잡히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써야 되는지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오건영 저자가 쓰셨는데 이 책의 앞에 제목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식과 채권으로 보는, 네. 두 번째, 환율과 금리로 보는 이 맞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석유와 금. 세 번째 되게 땡긴다. 자,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뭐와 뭐로 부르는지 그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추첨해서 우리 오건영 저자님이 직접 사인하신 책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좀 산후 우울증을 앓으며 신랑에게 많이 화도 내고 그랬는데 저번에 입학식도 갔다 오고 독서 모임 갔다 오면 표정이 너무 좋다고 오늘도 홈케이크 입고 아들을 봐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북드라마 단도기 3기 때 신청이 되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40이 되면서 제가 이제 꿈도 쓰고 북드라마도 되고 위너 세션도 되고 장학생도 되고 해서 김미경 대학에 들어와서 좀 이룬 것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마음은 진짜 없고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 많은 분들의 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제가 얻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